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방금까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느낌? 그리고 그런 일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째 기억장애와 치매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0대 이영호 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오려던 물건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결국 메모지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뇨 수치가 오랜 시간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뇌에 가는 혈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말의 흐름까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성 치매는 그 시작이 매우 미묘하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 탓으로 착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혈당 관리 하나가 미래의 인지 기능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되살리는 실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년 전 아버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고 눈빛도 어딘가 멍하셨습니다. 제가 무심코 웃으며 말을 걸었을 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셨습니다. 가족의 이름, 집으로 가는 길, 심지어는 자신의 생일까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의사인 제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는 나이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병이겠거니?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아니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혈당 수치가 매우 불안정했고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8.5%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이 단지 발이나 눈, 신장에만 영향을 주는 줄 알았지만 뇌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였습니다. 당뇨로 인해 미세한 뇌혈관들이 손상되면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정보 저장과 회상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부터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뇨성 치매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화 중 문장이 끊기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답답해하시며 왜 자꾸 깜빡하지? 하시더니 점차 본인의 변화조차 인식하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식사도 까먹고 약도 놓치고 결국은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력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건 자식으로서 또 의사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여러 곳 모셨고 기억력 검사, 뇌 MRI, 뇌파 검사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능은 손을 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국내 치매 전문 센터들과 협력해 당뇨성 인지장애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관련 논문 수십 편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혈당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혈당이 불안정한 환자일수록 뇌의 해마와 전두엽, 그리고 언어 중추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도 기억력 감퇴를 겪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실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를 앓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며 서서히 기억을 잃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용히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뇌 손상, 그 시작점에 혈당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뇨병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은 당뇨라고 하면 손발 저림이나 눈, 콩팥 문제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란 건 당뇨가 뇌 건강까지도 나도 모르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일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뇌는 하루 종일 산소와 포도당, 즉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약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면서 뇌에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뇌세포는 점점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의사들은 당뇨성 미세혈관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뇌에 필요한 피가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MRI 같은 뇌 검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보입니다. 오래 당뇨를 앓은 분들의 뇌는 정상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위축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처음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자주 끊기게 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하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한 분일수록 이런 증상을 더 빨리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자주 반복하면 뇌는 큰 부담을 받게 되고 피로해집니다. 뇌는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잠깐이라도 피가 잘 안 통하면 기능이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수록 혈당을 잘 조절하고 피가 뇌까지 잘 흐르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의 중심 부위인 해마, 전두엽, 측두엽은 기억하고 말하고 집중하는 일을 도와주는 곳인데 이 부분들이 당뇨에 특히 약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뇨가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았다면 그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분명히 식탁 위에 지갑을 뒀던 기억이 또렷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을 뒤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렵게 거실 책장 한 구석에서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 달에만 5번째라는 겁니다. 70대 조병호 환자님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엔 자식 생일은 물론 결혼기념일까지 기억하던 분이 며느리 생일을 깜빡하고 보일러를 켜둔 채 외출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겼지만 당사자는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MRI와 인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해마, 전두엽 기능이 또렷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산 속도는 느려졌고 단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였습니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된 혈당이 뇌 속 혈관들을 조금씩 막아왔던 겁니다. 당뇨성 치매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폭탄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물처럼 스며듭니다. 하루하루 아주 평범한 실수 속에 조금씩 깊게 파고듭니다. 가장 처음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방금 읽은 기사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메모를 적어놓고도 메모지를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것. 그런 일이 잦아진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다가 어느 날 문득 가까운 사람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신호 하나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이상함이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은 멀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피가 다시 흐르면 기억도 반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목을 한번 천천히 돌려보는 것, 하루 3분 손끝으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보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 5분, 일주일 실천만으로 집중력이 또렷해지고 막히던 말이 다시 흐르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풍지혈 자극, 등 자극, 목 스트레칭, 이 세 가지는 뇌연류 회복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이 동작을 해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쪽 귀 뒤쪽, 귓볼에서 손가락 한마디 뒤의 움푹 들어간 지점, 그곳을 양손 검지나 중지로 원을 그리듯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30초쯤 지나면 눈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등을 자극하는 법입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나 손등을 사용해 날개뼈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1분, 양쪽 번갈아 가며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10초, 왼쪽으로도 10초, 그 다음엔 뒤로 젖히며 숨을 들이마시고 정면으로 돌아오며 숨을 내쉽니다. 하루 두세 번 반복만 해도 어깨, 목, 뇌까지 피가 도는 통로가 열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요일별로 딱 하나씩만 정해보세요. 월요일엔 풍지열, 화요일엔 등자극,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종이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게 바로 기억 회복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기억을 되돌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끊는 일입니다. 매일의 행동 하나하나가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습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겁니다. 이 자세는 목 뒤 근육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풍지열과 같은 뇌로 가는 혈류 통로를 압박합니다. 뇌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집중력과 말의 흐름, 기억력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입니다. 머리가 어깨보다 높게 유지되면 잠자는 내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면 베개 높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드라마 한 편, 뉴스까지 보고 나면 어깨와 등이 굳어져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특히 소파에 기대 앉아 있는 자세는 등이 말리고 자세가 무너지면서 뇌연류를 막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눈에 띄진 않지만 하루하루 뇌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결국 기억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걸 고치는데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추고 베개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추고 TV를 볼 땐 광고 시간마다 어깨를 한번, 목을 한번 움직이세요. 매일 반복되는 자세 하나가 10년 후에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계속 실천을 못하겠어요. 사실입니다. 다짐은 쉽고 반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합니다. 결심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5분, 요일별로 단 하나의 실천만 정해두는 겁니다. 월요일엔 풍지열, 화요일엔 등, 수요일엔 목.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습니다. 습관은 기억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 70대 김정숙 환자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딸 생일이 3월인지 4월인지도 헷갈리셨던 분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손으로 자극하는 걸 3주간 반복하신 뒤
그 딸 생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돌아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기억이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다시 나로 돌아오는 감각입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품격입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종이 한 장 꺼내 당신만의 기억력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한 장이 10년 후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기억은 나누면 더 오래 남습니다.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